지구온난화로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서 남세균 독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5,828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4%인 1,891명이 폐섬유증, 천식, 폐암 등으로 숨졌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10년에서 30년 정도까지 고통을 살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별다른 사람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팔린 특정 가습기에 포함된 PHMG, PGH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판매될 당시에는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금지했지만 이미 800만 명가량이 이를 사용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 강에서 매년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심각한 녹조 현상 때문입니다. 남세균이 창궐하면서 생기는 녹조는 독소를 배출해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2022년과 2023년 대구와 경북 고령의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를 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2022년에는 환경단체들의 조사에서 낙동강물을 이용해 지은 농산물과 낙동강에서 잡은 어패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 2차, 3차로 갈수록 이 농도는 높아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농도가 높아진 마이크로시스틴을 먹었을 때 피해가 나는 건 틀림없죠. 2023년 9월 낙동강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대상자 절반 정도가 코 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와 공기 중에도 독소가 떠다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남세균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과 아나톡신, BMAA 등은 암과 알츠하이머병, 루게릭병, 생식기능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자술지에 낙동강을 비롯한 4대 강 유역의 남세균 발생과 비알코올성 간 질환 발생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녹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알코올성 간 질환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간 질환자의 비율이 자꾸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크로시스틴 간 독성 물질이고 이 둘이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환경부는 정수 처리 과정에서 녹조 독소가 99% 제거되기 때문에 수돗물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가 공동으로 벌인 조사 결과가 자신들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도 조사를 했고 이제 조사를 할 때는 또 연구자에 따라서 어떻게 조사하냐가 중요하다고 해요. 저희는 그 조사한 과정이나 그런 것들도 지금 다 공개를 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녹조 현상 때문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선 보해 수문을 개방해 녹조 현상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낙동강에 질소와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라면 이거는 이제 수돗물과 공기, 농산물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셔야 되는, 먹어야 되는 이런 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4대 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해 정부가 녹조 사태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